저는 올해 62세인 박영자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3년이 되었죠. 은퇴하고 나서 사람 만날 일도 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트레이닝복부터 찾았어요. 편하니까요. 헐렁한 회색 상의에 똑같이 헐렁한 바지. 신발도 운동화가 전부였습니다. 누구 보라고 치장하겠어요. 집에만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갔거든요. 목돈이라 1,000만 원 정도 되었죠.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었는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어르신, 본인 맞으신가요? 본인이냐니 당연히 본인이죠. 신분증까지 보여줬는데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까지 와서 웅성웅성 거리더니 매니저까지 불렀습니다.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니시죠? 누가 시켜서 오신 건 아니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찾아야 하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겨진 트레이닝복, 눌러앉은 머리, 때 묻은 운동화. 1,000만 원을 찾으러 온 사람 같지 않았죠. 사기꾼한테 이용당한 할머니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그래도 나름 단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외출할 때마다 영자야, 옷 좀 제대로 입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혼자 살다 보니 점점 무너지더군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하러 꾸미겠어요. 거울도 제대로 안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옷 한 벌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무시받을 수 있나 싶어서 참 서글펐어요. 은행에서 겪은 일 때문에 며칠을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반을 연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예전부터 붓글씨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싶었죠.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와 있더군요. 그런데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요. 검정 바지도 선이 반듯했어요. 신발까지 반짝반짝 닦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자입니다.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모습이 참 우아하더군요. 저는 어색하게 네, 박영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자꾸 미자 씨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미자 씨, 오늘도 단정하시네요. 정말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싶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제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미자 씨 쪽을 힐끔힐끔 봤죠. 글씨 쓰는 자세도 반듯했어요. 허리가 꼿꼿하니까 붙잡는 모습도 우아하더군요. 반면 저는 어떨까요? 허리는 구부정하고 구겨진 옷 때문에 더 늙어 보였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보다는 미자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자 씨와 저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트레이닝복이 더 허술해 보였습니다. 미자 씨의 깔끔한 모습과 비교하니까 더 그렇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미자 씨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미자 씨를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역시나 가장 먼저 와 계셨죠. 오늘은 연분홍 블라우스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더 놀랐습니다. 옷에 구김이 하나도 없었어요. 블라우스 깃부분까지 반듯하게 서 있었죠. 바지 선도 칼같이 뽑혀 있었고요. 신발은 오늘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관찰했습니다. 미자 씨 옷은 최신 유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돋보일까요? 곰곰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구김이 없으니까요. 저를 되돌아봤어요. 오늘은 그래도 추리닝 대신 깔끔해 보이는 옷이었지만 구겨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특히 소매 부분이 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서 미자 씨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블라우스가 참 깔끔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다리미질하거든요. 매일요? 네, 습관이 되어서요. 구김 없는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매일 다리미질을 한다고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다리미를 만졌나 싶더군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옷장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예전에 입던 블라우스들이 몇 벌 있었어요. 모두 구겨져 있었지만요. 하나를 꺼내서 펴봤는데 원래 예쁜 옷이었더군요. 그냥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리미를 찾았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썼나 기억도 안 나더군요. 딸 수진이가 사준 거였는데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다리미질하는 법을 까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해보니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가 반듯해지니까 신기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려서 블라우스 한 벌을 다렸습니다. 거울에 대고 봤는데 완전히 다른 옷 같았어요. 이런 예쁜 옷이 집에 있었다니 왜 안 입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미자 씨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구김 없는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내일 한번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수업날 아침이었어요. 어젯밤에 다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분홍색이었는데 다리미질하니까 정말 깔끔해 보이더군요. 바지도 예전에 사둔 검정색으로 골랐어요. 이것도 다려서 입었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트레이닝복 입을 때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나이도 몇 살 어려 보이고요. 문화센터로 가는 길에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다르더군요.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미자 씨가 먼저 반겨줬어요. 어머, 영자 씨. 오늘 정말 단정하시네요. 그러게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오늘 젊어 보이시네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젊어 보인다니요. 62살인데 그런 소리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느낌이 달랐어요. 자세가 더 반듯해졌고요. 붓을 잡는 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옷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에 미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옷차림이 참 좋아요. 역시 사람은 옷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미자 씨 보고 배웠어요. 미자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옷을 제대로 입으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죠? 저도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랐고요.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호감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계산하면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옷 예쁘게 입으셨네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인 것 같다고요. 미자 씨에게서 배운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구김 없는 옷의 힘이요. 내일도 이렇게 입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차림을 바꾼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다리미질해서 입으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사람들 반응도 계속 좋았고요. 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예반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념으로 찍어주신 거였어요. 며칠 후에 인화된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도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자세 때문이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거든요. 어깨도 둥글게 말린 상태였고요. 옆에 있던 미자 씨와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자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서 훨씬 젊어 보였어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 여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라고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62살인데 말이에요. 물론 나이상으론 할머니가 맞지만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옷은 깔끔하게 입었는데 왜 할머니로 보일까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앉아 있어도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미자 씨를 떠올려 봤습니다. 미자 씨는 앉아 있을 때도 등이 곧았어요. 서 있을 때는 더욱 그랬고요. 어깨도 뒤로 쭉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당당해 보이는 거였어요.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해봤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혔더니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몇 살은 젊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몇 분 지나면 다시 구부정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자세 교정에 좋은 운동들이 있더군요. 특히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져서 구부정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찾았어요. 무릎 플랭크, 엉덩이 들어 올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보였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용기를 내서 미자 씨에게 물어봤어요. 미자 씨,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해요. 허리 근육이 약하면 구부정해지거든요. 역시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6장.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는 연습.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릎 플랭크를 30초도 못 버텼거든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10분씩요. 운동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엉덩이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서 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거였죠.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플랭크를 1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됐어요. 허리도 예전보다 덜 아팠고요.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서예반에 갈 때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걸을 때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미자 씨가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영자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자세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아직 미자 씨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더 뚜렷해졌어요. 사진을 찍어도 예전처럼 늙어 보이지 않더군요. 허리가 펴지니까 키도 커 보였고 전체적으로 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붓글씨 쓰는 자세가 좋아졌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니까 팔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영자 씨, 글씨체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자세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자세가 바르니까 붓을 잡는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글씨도 전보다 훨씬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깜짝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엄마,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래. 네, 자세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키도 커 보이고요. 딸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알아줄 정도로 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른 자세의 힘이요. 옷차림과 자세,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옷차림과 자세가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서예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런데 미자 씨를 더 관찰하면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미자 씨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어요. 그것도 매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매번 그랬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사람들을 반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예전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았어요. 5분, 10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자 씨, 항상 일찍 오시네요. 습관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요. 시간 약속을 지키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니요. 그럼 제가 늦었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거였나요? 그날부터 저도 일찍 가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수업 날에는 미자 씨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교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미자 씨가 들어오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영자 씨가 저보다 먼저 오셨네요. 네, 일찍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일찍 와서 기다리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둘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맞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이 하나둘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들이요. 예전엔 제가 늦게 와서 인사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인사하는 입장이 됐어요. 신기한 건 사람들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니까 더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영자 씨는 참 성실하시네요. 항상 일찍 오시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서예반에서 제 위치가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엔 그냥 수업 들으러 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은 미자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쉬셨어요. 그날 제가 가장 먼저 와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자 씨가 하던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시네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자세도 좋고 성실하기까지 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은행에서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미자 씨가 다시 오셨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먼저 와 있었고 미자 씨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영자 씨, 오늘 참 빛나 보이시네요. 미자 씨가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존경하던 분한테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미자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옷차림, 자세, 약속 지키기에 대해서요. 미자 씨는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지는 거죠. 집에 와서 그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그동안 저는 그런 마음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다시 저를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미자 씨에게서 배운 3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구김없는 옷, 바른 자세,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 3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리미질이에요. 예전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구김없는 옷을 입으면 마음도 깔끔해지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무릎 플랭크는 이제 3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리 근육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자세가 좋아진 게 보여요. 약속 시간도 항상 10분 전에 도착해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시간이 좋아요. 서예반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미자 씨와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먼저 맞이하고 편안하게 해드리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 은행 직원들까지요. 특히 그 은행에 다시 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몇 달 전에 무시당했던 그곳이었거든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응대해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단정하게 입고 오셨네요. 같은 은행, 같은 직원이었는데 반응이 180도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깜짝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엄마, 이게 누구세요? 왜 이상해? 아니요, 너무 좋아요. 완전히 달라 보이시잖아요. 수진이는 제 옷차림부터 자세까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멋지세요. 이런 엄마를 보니까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딸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궁금해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자 씨를 만나게 된 것부터 3가지 비밀을 배운 것까지요. 수진이는 정말 신기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62살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았어요. 요즘엔 옷을 사러 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예전엔 누구 보라고 사냐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입으려고 산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사는 거죠.
며칠 전에는 새로운 도전도 해봤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댄스 수업에 등록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미자 씨한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네요. 미자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하고요. 옷차림 하나, 자세 하나, 약속 지키는 태도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뭐 하냐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62살이지만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귀티나게 사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말이죠. 미자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62세 박영자,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